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합덕중학교 HDS입니다. 저희는 식물에서 식수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탐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탐구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과학 시간에 증산작용에 대해 공부하였는데 이때 학교 앞 나무에 잎에서 물을 구하는 탐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물을 식수로 사용할 만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 본 탐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4가지의 탐구 과제를 선정하여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탐구는 주로 합덕읍 일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탐구 주제에 적합한 장소와 나무를 선정하여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탐구 주제인 나무의 종류에 따른 증산작용의 양을 측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가 비슷한 각기 다른 종류의 나무 3가지를 선정한 뒤 비닐봉지를 3개씩 잎에 매달았습니다. 그 후에 3일간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탐구한 모습들입니다. 탐구를 수행하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다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탐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순으로 증산작용의 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탐구 주제인 나무의 크기에 따른 증산작용의 양을 알아보는 탐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같은 종류의 소나무 3그루를 선정한 다음 각각의 나무에 비닐봉지 3개씩을 매단 후 3일간의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탐구한 장면들입니다. 탐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의 크기가 클수록 증산작용의 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탐구 과제 3, 일조량에 따른 증산작용의 양을 측정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가 비슷한 나무 3그루를 선정한 뒤 각각 서쪽, 남쪽, 동쪽 등 다른 방향의 비닐봉지를 매달고 3일간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탐구를 수행한 장면들입니다. 탐구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일조량이 가장 많은 남쪽의 잎에서 증산작용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서 얻은 물의 간이 수질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증산작용을 통해 얻은 물이 TDS는 30에서 110ppm 사이로 생각보다 깨끗하였습니다. 물론 이 2가지 수치만으로는 식수 적합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그래프는 저희들의 탐구 결과를 한 곳에 정리한 것입니다. 탐구 결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삼각비를 활용하여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잎의 면적과 잎의 개수까지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탐구 결과의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마련한 공식의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특히 하루 동안 나무 한 그루에서 많게는 30리터 가까운 물이 증산작용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나무 한 그루에서 1리터 이상의 물이 증산작용을 통해 배출된다는 사실도 새로웠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증산작용의 양은 심엽수보다는 화엽수가 많으며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 그리고 일조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무에서 증산작용을 통해 얻은 물은 깨끗한 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에 맞는 나무를 선택하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탐구였는데 본 탐구를 수행하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